SK텔레콤, SK하이닉스와 함께 승승장구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SK텔레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김회재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SK텔레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외국인,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외국인은 2014년 말에 그 지분 한도는 49%를 소진한 이후에 6개월간 1.5%포인트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6월 들어서도 전일까지는 계속 매도 우위였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은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에 기인한다고 보는데요. 한 5가지 정도로, 4가지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 첫째는 5월 22일 영업 재개 후에 바로 이동전환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6월 초에는 다소 잠잠해진 모습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전체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애매한 상황에서 중간 배당 1,000원이 예상되는 점도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분 21%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점도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오늘 세계 최초로 기존 LTE보다 3배 빠른 225Mbps 속도를 제공하는 광대역 LTE 어드밴스드 서비스를 상용화했다는 점입니다. 속도 진화가 이루어지면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익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등장한다는 것은 통신산업 전체적으로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빠르면 올해 연말에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300Mbps 속도의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이미 6배 빠른 450Mbps 속도를 제공하는 기술도 확보했기 때문에 네. 서비스 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굉장히 빨라지겠는데요. 지금 LTE 속도만 해도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기대가 됩니다. SK하이닉스 그런 지분 가치 영향도 있다고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21%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손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의 한 20% 이상은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아이리버 인수를 한다고 하던데요. 아이리버 인수를 했을 때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뭘 하겠다는 건지, 시너지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리버 인수한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 아이리버 인수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1, 2년간 스마트 빔, 스마트 미러링 등 SK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이외의 기기들을 잇따라 선보였기 때문에 이번 아이리버 인수 추진도 SK텔레콤의 트래픽을 이용하게 하는 기기를 직접 선보임으로써 결국은 데이터 사용을 유발하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스마트폰 시장에 직접 진출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긴 좀 힘든 건가요? 스마트폰은 예전에 스카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었죠. 이걸 직접 운영을 하다가 펜텍한테 넘겼었고 그런 분석한 내용도 좀 보긴 했습니다. 펜텍이 좀 요즘에 어려워지니까 다시 SKT에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있는데 일단 한번 떠났기 때문에 다시 그 스마트폰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기존의 네트워크가 점점 빨라지고 효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디바이스들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무선 통신 1위 사업자죠. SK텔레콤 통신요금 인가제를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좀 완화하겠다. 이런 발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통신산업 규제 방향이 SK텔레콤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연구위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이번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한 개선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기존 인가제의 보완,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보완, 그리고 완전 신고제 전환입니다. 이 통 3사의 의견이 모두 다르고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사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만큼 명확합니다. 네. 이동전환 1위 사업자로서 사전 규제를 받고 있었던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소 우호적으로 바뀌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인가제가 완화되면 SK텔레콤이 설계하는 요금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으로 보조금 경쟁이 어려워지는 시장이 요금 경쟁의 성격을 띠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방향성은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게 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요금이 보조금 이후에 경쟁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은 다소 중립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뭐 마케팅 경쟁으로 인해서 1분기 실적 뭐 다소 좀 부진했던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2분기에는 사상 최장인 45일간의 영업 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감소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나서 1분기보다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1분기보다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기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기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통신주 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탑픽으로는 SK텔레콤과 더불어서 KT도 같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SK텔레콤은 안정적으로 1위라는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올해도 변함없는 주당 9,400원의 배당이 가능할 전망이어서 안정적이라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또한 KT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LTE 가입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네. 통신 산업은 이 5천만 명의 국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동전화 보급률이 110%에 이르는 만큼 산업 내용 및 기업의 실적에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네.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기대하시기보다는 LTE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기술 진화도 계속되는 등 산업이 성장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통신 업종 중에 탑픽은 SK텔레콤 아니면 KT 둘 중에 뭐를 꼽으십니까? 성향에 따라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SK텔레콤이 좀 더 매력적일 것 같고요. 반면에 KT는 올해 뭐 사건 사고도 많이 있고 게다가 구조조정 때문에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올 겁니다. 반면에 내년에 큰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하신다면은 KT가 매력적일 것 같고요. 네. 안정적 성향이라면 SK텔레콤,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다 그러면 KT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김회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뉴스룸에서는 어떤 이야기 오가는지 살펴보고요. 머니트렌드 코너 이어갑니다.